아,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제 사모님 죄송한데 그 네. 블로그 페이지를 더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볼 때. 여기는요? 저희는 이제 네, 소스라 상관없지만. 네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발표했던 딥드림이랑 관련성은 없긴 한데 그 딥드림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코드 기법이랑 거의 유사하게 구현이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튜토리얼도 같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 튜토리얼을 보고 코드를 개발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 여기 파이토치에서 나와 있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코드가 제가 딥드림 코드를 구현을 하고 이거를 공부를 하니까 여기에서 구현한 방법론이랑 제가 그 딥드림 과정에서 수학했던 방법론이랑 조금 매칭이 잘 안 되고 여기 있는 게 저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딥드림 방식으로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컨텐츠 이미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미지가 스타일 이미지예요. 그래서 컨텐츠 이미지를 스타일 이미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출력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잠깐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올리잖아요. 그 중에 올리는 것 중에 생성형 AI죠. 그러니까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생성형 AI의 범주에 속하는데 그 흔히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유튜브에 어, 그 잠깐만요. 어, 이거. You are Balenciaga. 이 해리포터 이미지에다가 발렌시아가 입힌 이게 따지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발렌시아가라는 어떤 명품 브랜드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을 이 해리포터라는 등장인물들에게 입히는 이 과정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라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컨텐츠 이미지라는 게 있고 스타일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원의 좌표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타스크 이미지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개를 2차원 좌표 공간에 놓고 이 컨텐츠 이미지랑 타스크 이미지 간의 거리 그리고 스타일 이미지와 타스크 이미지의 거리를 DC랑 DS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본 다음에 이 DC랑 DS를 가장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킨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올 거고 직선 사이의 중간점에 타스크 이미지가 위치를 할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기본 개념인데 이렇게 그냥 최적화를 시켜버리면은 요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 딱 중간중간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원하는 결과값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화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도 그 브랜드의 특정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구찌는 구찌스러움이 있을 거고, 발렌시아가는 발렌시아가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덴티티가 화가라고 대입을 했었을 때 화풍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화풍을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스타일 이미지의 화풍에 대한 정량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거를 정량화해보자. 이게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또 다른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풍이라는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Z축으로 정량화를 시킨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상상인 거죠. 그렇게 상상을 시켰을 때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화풍을 Z축으로 올려놓고 그 Z축이랑 타스크 이미지의 화풍이랑 비교를 하는 거를 DS로 놓고 컨텐츠 이미지는 그냥 기존 그대로 DC라 나왔었을 때 이 DC랑 DS를 가장 짧은 거리로 최적화하는 게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DC라는 컨텐츠 이미지랑 타스크 이미지 간의 거리, 그리고 타스크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의 화풍에 대한 거리, DS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의 거리를 최적화하는 게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것들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어떤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모델에서 모델의 특정 레이어의 피처들을 캡처를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 왼쪽 부분은 컨텐츠 간의 DS인가? DC다. DC랑 이 오른쪽 부분이 DC인 거고 요 왼쪽 부분이 DS에 대한 거리를 출력을 한다. 라고, 여기가 이제 DS, 여기가 이제 DC.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로 도식을 하면은, 첫 번째로, 이니셜라이즈, 거의 한 번만 수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수행하는 거 보면은, 스타일 이미지랑 컨텐츠 이미지를 이미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여기서는 이제 VGG19를 썼거든요. 그 VGG19가 이미지 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VGG19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특정 레이어의 피처 아웃을 캡처를 해서 각 피처들을 가져와요. 가져온 걸 보면 이제 컨텐츠 레이어는 한 개만 가져오고 스타일 레이어는 5개만 가져오는 식으로 이 특정 레이어를 캡처를 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 이미지,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이즈 이미지인데 이 노이즈 이미지도 넣고 이 컨텐츠 피처했던 레이어랑 똑같은 레이어를 캡처를 하고 스타일 5개 피처했던 레이어랑 똑같은 레이어의 피처 아웃을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한 다음에 컨텐츠 로스를 계산하고 스타일 로스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 스타일 로스를 계산할 때 아까 제가 화풍에 대한 거리값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화풍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람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에 대한 로스 값을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타일 로스랑 컨텐츠 로스를 계산할 때 앞에다가 이제 현타님이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그 보조 분류기의 정교화 부분 있잖아요. 그 정교화처럼 똑같이 임의의 웨이티드를 곱해가지고 토탈 로스를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토탈 로스가 계산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 그러니까 경사 하강법을 도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계속 루프 시키면은 이 타스크 이미지가 콘텐츠 이미지를 닮아가면서 동시에 콘텐츠 이미지에다가 이 스타일 이미지의 그 특정 스타일이 입혀지는 방식으로 이 타스크 이미지가 변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변화되는 양상이 어디였지?
이 저번에 발표했던 이 딥드림의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과정이 그 워크플로우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스타일 로스를 계산하는 그람 매트릭스라는 그 개념이 하나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 그람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피처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처맵을 일단 채널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2D 디멘전로 플래튼을 해요. 플래튼을 한 다음에 이거를 원본 그 플래튼된 행렬이랑 그 이것에 대한 전치 행렬을 그 행렬 내적을 수행을 한 겁니다. 이 행렬 내적을 수행한 결과값이 그람 매트리스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람 매트리스는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피처맵의 각 채널 간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적을 한 거니까 그 벡터 내적을 하면은 그 두 개의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사도의 측정된 매트릭스가 그람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요 A 채널이 그 피처가 출력이 될 때 여러 채널이 나오는데 A 채널이랑 이 B 채널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한 이 전체 매트리스가 그람 매트리스고 이 그람 매트리스가 따지고 보면은 화풍에 대한 정량 지표 그 정량 지표를 나타낸 매트릭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람 매트릭스가 원래는 이제 SVM 쪽에서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그것을 이제 제가 다 쭉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워갖고 어쨌든 이 그람 매트리스가 이 화풍에 대한 정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끼리의 스타일로스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랑 비교했었을 때 요것보다는 스타일로스가 좀 더 작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끼리의 스타일로스를 비교한 전체적인 값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랑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스타일로스랑 비교했었을 때 더 작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화풍에 대한 정량 지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컨텐츠 로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부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 두 개를 가져와서 그걸 이제 텐서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코드는 이제 이 텐서 자료형을 변환하는 코드는 그 저번에 그 딥드림 할 때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모듈화 해가지고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프리프로세스 이미지 함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함수다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예, 역변을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텐서 자료형 이미지 원복하는 함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함수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 이미지 유틸스랑 py 파일로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VGG19를 썼는데 이 토치비전 라이브러리에서 VGG19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게 딱 봐도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할 때, 딱 이런 식의 그림으로 VGG19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치비전 라이브러리에서 다운을 받으면은 그게 블러커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컴브 렐로 이런 식으로 다 모듈화가 안 돼 있고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 VGG19라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블럭화를 재수행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화 수행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블럭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블럭 이름 붙여서 이 NN 시퀀셜 도입해서 해당 블럭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 이름을 정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블럭 세팅에서 컨텐츠는 뭐 블럭 3에서 컨브 블럭 3에서 가져온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 0에서 4번까지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화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인덱싱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딥드림에서 썼던 그 특정 레이어의 피처를 캡처하는 요 어디였지? 레지스터 포워드 훅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다. 새로운 네트워크, 아니죠. 새로운 네트워크가 아니라 특정 레이어의 캡처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코드가 그 딥드림에서 설명을 했던, 어디였지? 네네. 요 과정을 수행하는 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레지스터 포워드 훅이 이 인자값이 모듈이랑 인풋, 아웃풋 세 가지의 인자값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인자값 추가나 리턴값 추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몇 개 좀 섞어가지고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던 딥드림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뉴럴 스타일 넷이라는 하나의 그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모듈의 특정 레이어의 아웃풋 피처를 캡처하는 과정을 이 코드가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 캡처한 그 피처의 쉐입을 확인을 해야겠죠. 쉐입을 확인해 보면은 이 컨브 블럭의 요 5개의 컨브 블럭에서 각각 이제 캡처한 피처의 쉐입은 보시는 것처럼 4차원의 피처가 캡처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함수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디였지?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MSE 로스, 그러니까 MSE 로스로 계산을 하지만은 이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람 매트리스를 한번 통과한 이 그람 매트리스 두 개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건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그람 매트리스고, 이 뒷부분에 붙어 있는 거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타스크 이미지를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그 피처의 그람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 로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저에다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는 그 초기 값을 한번 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로스를 보시면은 대략 초기의 콘텐츠 로스 값이 65고 스타일 로스에 대한 그 초기 값을 보면 0.27로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가중치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됐지? 여기 보면 이제 웨이트를 곱하는데 그 콘텐츠 로스가 스타일 로스랑 비교했었을 때 통상 한 1000배 이상 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로스용 웨이트랑 스타일 로스용 웨이트 두 개를 이제 임의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값을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였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콘텐츠 로스 같은 경우 기본값이 이제 스타일 로스 비에 거의 한 1000배 이상의 값이 큰 값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웨이트 값을 곱해주는 식으로 이 컨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를 반영하는 비율을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클래스를 설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 말했던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를 한번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캡처되는 컨텐츠 피처, 스타일 피처, 이것이 이제 타겟 컨텐츠, 요거는 이제 타겟 스타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로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스를 계산하는 것은 여기 컴퓨터 로스 함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set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일단 아담을 적용을 시켜놓고, 아담에다가는 이제 요 텐서를 적용을 넣는데, 이 텐서는 그 타스크 이미지에 대한 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타스크 이미지에 대한 텐서를 넣을 때 그것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리카르드 그레드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그레디언트 기능을 활성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에서는 여기는 이제 흔히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그 모델 트레이닝 과정이랑 똑같아요. 보시면은 옵티마이저 세팅하고 옵티마이저 초기화한 다음에 이 타스크 이미지를 모델에다 넣어가지고 아웃풋 만들어낸 다음에 이 아웃풋을 컴퓨터 로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토탈 로스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로스용 웨이트랑 스타일 로스용 웨이트 곱해가지고 토탈 로스 계산을 하고 그걸로 백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역접합 수행을 해서 그거가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한 결과값이 이 마지막 옵티마이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 전체 과정에 대한 로우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 그 다음에 서브 함수 붙여놓고 러닝 레이터 파라미터 그라디언트 그 파라미터마다 각각 이제 그라디언트가 나오니까 이 과정은 그때 이제 요 딥드림 메서드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에센터를 썼잖아요. 그래야 경사 상승을 했잖아요. 그 경사 상승을 했던 그 로우 코드에서 여기서는 이제 add가 들어갔지만은 여기서는 서브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dd 펑션이 이제 서브 펑션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사 하강법의 로우 코드인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요 옵티마이저 펑션 스텝이라는 함수로 한 번에 간편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사 하강이 수행이 되니까 그 그레디언트 자체가 0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0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그레디언트의 놈값이라고 하면은 그 기울기의 크기값이죠. 그 기울기의 크기값이 진짜 0으로 이제 수렴되는지 확인하려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토탈 로스, 콘텐츠 로스, 스타일 로스라는 세 가지 지표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로스 컴포넌트에 넣어가지고 각각 이제 중간중간 출력을 하는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루프 여기 같은 건 따지고 보면 흔히 이제 모델 트레인을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스텝마다 중간 산출물, 그러니까 학습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학습이죠.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컨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가 잘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텐서 자료용이죠. 텐서 자료용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이미지로 원복을 시킨 거를 계속 세이브하는 형식으로 이 중간 산출물을 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파이토치에서 그 뉴럴 변환을 보면은 어디였지? 여기 보면 옵티마이저에다가 그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쓴 게 아니라 LBFGS라는 또 다른 옵티마이저를 썼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거가 이제 준 뉴턴 방식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신러닝 기법에서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식을 보니까 이걸 뭐 수식까지 제가 다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방법론이 똑같아요. 아담이랑 똑같이 옵티마이저 초기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사 과정이면은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이 이제 포워드 과정인데
전사, 그 다음에 로스카 산출, 그 다음에 로스카 기반의 역접합. 요 1에서 4 과정을 준 뉴턴 방식의 최적 알고리즘은 이 1에서 4 과정을 내부적으로 여러 번 반복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로저라는 함수로 묶어가지고 여기 옵티마이저 펑션의 스텝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 옵티마이저 초기화, 전사, 로스값 산출, 로스값 기반 역전파가 이 LBGFS라는 메서드를 쓰면은 이거가 한 번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수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묶어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BGFS를 사용을 했을 때 아담스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서는 옵티마이저를 쓸 때는 아담보다는 LBGFS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실제로 더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하는 거죠. 콘텐츠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스타일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타스크 이미지는 노이즈 이미지로 넣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 이미지가 콘텐츠 이미지를 닮아가면서 동시에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러닝레이트 0.01 하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2,500번 반복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LBGFS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이 결과물이 좀 더 좋게 나오면서 동시에 이 반복 횟수가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 2,500번이나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요 LBGFS를 쓰면은 반복 횟수 70만 적용을 해도 빠르게 이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용이 됩니다. 대신에 1회, 그니까 1회는 그냥 한 번 반복하는 횟수는 얘가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반복 횟수가 2,500번 적용을 한다고 쳐도 한 번 반복하는데 뭐 0.01초 걸린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반복하는데 한 1초? 그렇게 요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토탈 반복 횟수, 그러니까 토탈 반복 횟수는 이 아담보다는 좀 더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 첫 번째 그 실험에 대한 결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컨텐츠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그 다음에 타스크 이미지로 노이즈 이미지를 넣었는데 타스크 이미지로 노이즈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 이미지를 그냥 복사해서 넣는 식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이미지, 타스크 이미지를 콘텐츠 이미지랑 똑같은 걸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DC죠? 이 DC 값이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타스크 텐서가 컨텐츠 텐서를 클론을 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이미지를 콘텐츠 이미지에 복제본을 가져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담 옵티마이저 적용했었을 때는 요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거 GIF니까 그 각 에포크마다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LBGFS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게 아담 옵티마이저보다는 좀 더 그 스타일 이미지의 스타일을 좀 더 잘 반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스크 이미지에다가 컨텐츠 이미지의 클론을 가져와 가지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랑 그것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 그 마지막쯤에 그 컨텐츠에 이제 성 넣고 스타일에 파도 넣고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거예요. 그 이걸 하고 그 뒤에 이제 컨텐츠랑 태스크를 똑같은 걸로 넣으셨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걸로는 원래는 컨텐츠랑 태스크를 사실
같은 류를 넣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실험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여기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네,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컨텐츠랑 스타일을 처음에 넣어서, 그, 약간 어떤 벡터 공간에서의 그 차이를 학습을 해서, 태스크 이미지에 또 어떤 컨텐츠를 넣으면, 그 차이만큼 해서 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 세 개가 다 다른 종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노이즈가 여기서는 스타일이 되는 건지, 뭐, 컨텐츠가 되는 건지,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네, 그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 부분 보시면은 DC랑 DS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DC를 설명을 할 때, 타스크 이미지랑 컨텐츠 이미지가 지금 클론 버전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DC가 0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기가 애매해가지고 타스크 이미지라는 거를 임의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노이즈 이미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사실상 이제 태스크 이미지에 노이즈 같은 이런 스타일 같은 이미지를 넣는 건 흔한 게 아닌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사실. 그 나중에 이제 실험 그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해보니까 콘텐츠 이미지에 복제본을 가지고 스타일 이미지를 붙여나가는 식이 더 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결과값이 더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 원래 논문에서 DC랑 DS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잘 설명을 하려면은 이 타스크 이미지를 그 노이즈 이미지로 하는 게 좀 더 설명하기 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태스크 이미지면은 뭐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든지 뭐 1인 사진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스타일에 가까운 이런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나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래, 이 타스크 이미지는 그 0,0에 해당되는 좌표 공간에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0,0에 원점에 위치하는 이미지다. 근데 그걸 그냥 백지로 안 하고 노이즈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아, 그 노이즈로 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그 DC라는 거리값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 이제 나중에는 다 컨텐츠 이미지를 복사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으니까 다 컨텐츠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의 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발표가 어디까지 한다고 했었지? 아, 이 다음에 해당되는 퍼셉추얼 로스 앤 리얼타임 스타일 트랜스퍼 앤 슈퍼 레졸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발표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 한 3분 쉴까요? 네.